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거주자 비교할 때 더 많은 세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한국 거주자보다 제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아, 네. 근데 몇 가지 항목 중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세금상의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아. 미국에 계시다고 해서 세율이 더 높은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예.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대비해서 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혜택 등이 사실 비거주자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거주자라고 해서 세율이 더 높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그런 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또 세금 절세 컨설팅 제공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청취자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세금들,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요거 줄일 수 있는 좀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아,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도 일단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린다면 네, 네.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 특히 한국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한국은. 예, 그렇죠. 예. 또 한국은 미국과 대비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많고요. 사람들이 좀 보편적인 거주수단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으니 부모님 등이 보통 아파트 같은 걸 보유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아, 이때 이제 취득세 같은 게 반드시 나옵니다. 어쨌든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한 분을 취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거든요. 상속인들이. 그래서 상속인 중에 한국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가 혼용이 돼 있다면 예를 들어 형은 한국에 있고 동생은 아니면 여동생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형제한테 지분을 조금이나마 더 주면 일정한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면 내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재산을 보유하고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대비를 한다면 증여나 아니면 생전에 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재산을 또 반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결국에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 네.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한국과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 관계를 절연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만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거주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국에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별로 미국 주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세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스테이트 텍스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잠시 거주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는 그 주를 잠깐 이전이나 이동해야 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네, 예. 거주지를 이동을 함으로써 또 미국에서 발생하는 주세를 또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한국에서 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세금 신고나 또 납부 의무가 또 정확하게 있는지 그것도 좀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세금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양도 차익 소득이 발생할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처리하는 시민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한국에서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미국 자체에서 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그 재산을 한국에 보유할 경우 또 일정 재산 10만 불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 미국 IRS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거를 꼭 하셔야 되는구나. 야. 근데 꼭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혹시 이제 임대
뭐 전세 일단 증여를 이렇게 받은 그걸 거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일단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소득은 아니지만 이자 소득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서 있기는 하지만 아, 그 이자가 그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월세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모든 분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신고해라. 되게 예, 예. 강력하죠. 어쨌든 예, 예. 한국과는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신고를 해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이나 뭐 임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도 보고 의무가 있을 수가 있음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물론 이중납부세 공제는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뭐 세금을 낸 거를 다시 미국에 이중으로 낸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낸 거는 한쪽에서 공제는 해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방 그리고, 차원에서. 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서류상으로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재산을 또 미국으로 가져오는 그 상황에서도 세금 부분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또 좀 잘 유념하셔야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또 만약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예, 활용하는지도 궁금하면서 또 어떻게 미국으로 가지고 가져올 들어와야 수 되는 있는지. 건지 예, 그게 이제 그, 예, 좀 그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혀 막지 않고요. 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결국에는 뭐 부동산이든 재산이든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를 했느냐. 세금을 다 냈느냐? 네. 그렇죠. 그냥 납부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적정한 검증을 받아서 승인을 받느냐. 여기에 이제 세금 납부 승인 여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킨다면은 네. 이제 반출을 해갈 수 있는 승인서라는 걸 내주고 그 승인서를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하면은 뭐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송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제한 오, 없다는 미국으로 거, 예, 그걸 좀 송금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럼 특별하게만 아니라 세금만 잘 내고 그쵸. 그냥 확인만 받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은 사실 또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우리 방송님이 이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또 그래도 유일하게 네. 이 한국 부동산 상속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세금 절세 부분부터 시작해서 혹시 미국으로 가져오시거나 또 그렇죠. 그곳에 네네. 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금 내는 방법, 절세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별도로 이제 한국 상속에 관한 더 많은 전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유튜브에서 스마트 상속을 검색을 하시면 네, 스마트 저희 상속. 법무법인 태승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네. 다양한 한국 상속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상속을 유튜브로 치시면 이제 네네네.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이렇게 치셔도 아마 이제 또 자세한 네.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무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게 또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예, 건강하시고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